미중관계 전문가시죠.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및 HK 플러스 사업단장으로 계신 강준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하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란 말 쓰는 것 자체가 안 맞죠. 왜냐하면 홍콩은 일국 이체제니까 이제 그렇죠. 홍콩 네. 보안법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네. 22일 초안이 홍콩의 내정 개입을 하는 세력, 뭐 네. 당연히 이제 미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음. 그거와 또 국가 분열이라든지 국가 네. 정권을 전복한다든지 또 국기 문란 행위, 예를 들어서 오성홍기를 태우고 아, 뭐 중국의 기업을 습격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전부 테러리즘으로 규정해서 음. 그런 행동이나 활동 이런 부분을 제어하겠다. 그리고 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법대로 하면 네. 최장 30년 징역이 가능한데 그러니까요. 그럼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안 하면 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네네. 이 안에 아직 이제 이게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결을 한 거고 실제 이제 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할 네. 건데요. 네. 그 안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뭐 국기문란행위나 이런 것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보기구가 상주할 수 있는 아. 그런 조항이 들어갈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국민 교육을 시켜야겠다. 홍콩 사람들한테. 네네.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해야겠다. 사실 2012년에 이 국민교육법을 홍콩 정부가 좀 통과시켜 보려다가 네. 그때도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다 다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보면 네. 일국양제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죠. 네. 네.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도 지금 북경에서 낙점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행정장관. 네. 고도의 자치, 뭐 법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고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기존보다 홍콩의 자유가 훨씬 약해질 거고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고 그렇죠. 뭐 이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행위와 활동. 이게 원래 초안에는 행위만 있었는데 네네. 그런 활동도 집어넣는다.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굉장히 넓어졌네요. 넓어지는 거죠. 어. 당신은 우린 활동했어. 그러니까 북경으로 송환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잡혀가고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네. 희생되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만 들어도 지금도 또 끔찍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홍콩 국가보안법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자 빼고 보안법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국양제라는 게 한국과 두 체제고 이게 네. 이제 두 가지 체제가 병존한다라는 걸 분명히 음. 영국한테 얘기를 하고 네, 그 네. 홍콩 기본법을 만들었고 97년에 이제 그 주권이 중국에 귀속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23년 지났는데 네. 50년 동안 두 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 못 와서 중앙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국양제가 이게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속하고 홍콩 시민들한테도 약속하고 세계적으로 홍콩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국제 무역 금융 도시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올 거다라는 네. 게 이제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홍콩 경찰이 아니고 그러네요. 중국의 공안이 오든 사찰기구가 들어오든 그러면 이제 함부로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거는 네네.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코에 그렇죠. 걸면 코걸인데 시위도 못하고. 예, 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어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다. 네.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폭력으로부터 네. 홍콩을 구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똑같은 팩트를 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사실 그 권력이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뭐 안 하고 있는 것일 그렇죠. 테고요, 네.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일국양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홍콩의 이 보안법을 홍콩 의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결정하니까 이것도 참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 고도의 자치에 보면은 홍콩이 종심권을 가지고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종심권이라는 종심권. 건 최종 심판권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우리 대법원 같은 홍콩 최고법원이 있는데 거기서 네.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데 네네. 이 기본법을 90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묘한 규정을 하나 남겨놨어요. 네. 홍콩 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상무위원회가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걸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홍콩 기본법 부칙에 음. 중앙에서 만든 법을 집어넣어서 네. 실제로는 홍콩 기본법으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러나 뭐 누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중국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네. 중국의 해석이 천인대 상무위원회가 원래 해석하게 돼 있는데 그러네요. 뭐가 최종 문제냐라고 지금 결정.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준현 교수와 홍콩 국가보안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요. 한국외대 강준현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타이밍이잖아요. 네, 왜 네. 이 바쁜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정신 없을 때 네. 시진핑이 밀어붙이는가. 3141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요? 뭐 이렇게 여러 질문 가지 주셨어요.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것이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5월 20일 날 열은 것 자체가 중국이 코로나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하는 일종의 대외적 선언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하면서 네.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을 압박을 하잖아요. 뭐 중국 책임론부터 코로나에. 네,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홍콩 보안법 제정이 다 덮어버렸어요. 또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갔잖아요. 네, 어쨌든 전선은 확대되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실패한 코로나 방역 이거를 돌리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물러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첫째, 우리를 세게 치지도 못할 거다. 만약에 네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생기면 이 트럼프의 재선도 위험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네.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네. 그동안 좀 미뤄왔던 홍콩 문제, 네. 대만 문제, 뭐 네. 남중국해 문제 이런 거를 좀 궤도에 올려놓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홍콩의 국제금융 지위가 박탈될 거다 그러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네, 네. 홍콩이 그런 역할을 하죠. 네. 하지만 그게 중국의 목줄을 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홍콩보다는 자국 정치가 더 중요하고 홍콩을 일국 아래 확고하게 집어넣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 지금 이런 걸 밀어붙이는 거고 특히 더 이상 홍콩한테 다른 세력에 기대서 네. 중국의 품에서 빠져나가지 말라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직 법을 제정하려면 이제 6월 달, 7월 달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인대는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국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라는 건 중국 정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상무위원회에서 뭐 이걸 네. 조정한다든가 그걸 빌미로 뭐 미국과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이 약간 정신없는 틈에 자신들의 정치 일정과 자신들이 계획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뉴욕 등등에서 홍콩이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자본시장 4위를 네. 기록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곳이고 그런데 과연 중국이 그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이 하나 있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홍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의 중국 그 과거 역사적으로 뭐 침공당한 여러 가지 네네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더 큰 의제이기 때문에 사실 홍콩에 그런 데미지 가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갈 수 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경제적으로 중국도 굉장한 타격을 받죠. 우선 타격을 받긴 홍콩이 받죠. 아무래도 그럴 네.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중국의 무역액이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거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제재도 안 받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반도체의 60~70%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세금이 붙거나 뭐 이제 그러네요. 복잡해지면 우리도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지금 그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포기를 할 만큼 세게 못 때릴 거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이 정신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뭐 퀄컴이라든지 네. 이런 그 장비를 수출하고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한 50% 정도는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홍콩을 거쳐서 갑니다. 지금 네네. 홍콩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미국 기업이 한 1,300개 정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기업들이 그럼 하루아침에 물러나야 되느냐. 네. 중국은 그거를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못할 거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서로 그 뭐 협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줄다리기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1차적으로는 홍콩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요. 네, 당장. 중국이 네. 당장 또 피해를 보죠. 미국은 이 세계를 놓고 보면 네. 제일 늦게 오고 네, 제일 네. 적게 오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피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서로 이렇게 어떤 그 줄다리기 정쟁의 도구로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이런 흐름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측이 이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앞두고 우리 정부에 뭐 의견을 물었다, 논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나왔는데 무슨 논의를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지 표명을 사실 압박한 그렇습니다. 것은 아닌가 이런 네. 해석 나오잖아요. 엊그저께 네. 그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CCTV에서 그 러시아 대사의 몇 개국 대사와 이제 자국민을 위한 이제 네. 그 대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친구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 거다. 네.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홍콩은 나는 다른 나라가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네네. 왜 홍콩 문제를 우리가 너희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내정 간섭 아닌가요? 그래서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네. 사실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네네. 우리가 1992년에 수교할 때 한중수교 제2조에 보면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네네. 기존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를 우리가 지지한다 안 한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미동맹 구조라는 게 있고 안보와 그다음에 중국과는 경제가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뭐 한쪽에 서라 이러는 편들기하는 거는 것은 네.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였고요. 다음번에 한번 저희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